네, 오늘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디쿠 책에서 챕터 4-5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우스 법칙을 일단 우리가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우스가 한 1800년대 초반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쿨롱이 이제 쿨롱의 법칙을 1780년 이때 발견했다면은 한 30년 정도 후에 가우스가 이 가우스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써보면은 이렇게 돼요. 일렉트릭 필드를 어떠한 폐 구간에서든 우리가 면적분을 하면은 어, 그 안에 포함된 차지의 양과 비례한다라고 가우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말로 쓰면은 total outflux of E field over any closed surface. 그게 이제 왼쪽 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공면을 잡던 어떤 폐공면을 통과하는 이 필드의 총량은 is equal to the total charge enclosed by in the surface divided by some constant divided by epsilon 0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변항인데 우변항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surface S에 의해서 어떤 surface를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총 아웃플럭스 양은 그게 왼쪽 항이죠. 그럼 뭐랑 같냐면은 이 surface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charge의 총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surface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떠한 surface든 상관없어요. 그 폐공면이기만 하면은 어떠한 surface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차지가 막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은 어지럽게 존재하고 있으면은 아무 surface나 잡더라도 아무 surface나 잡더라도 얘를 통과하는 총 E 필드 양은 그 이 안에 둘러싸여진 그 차지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지의 이 서피스에서 둘러싸여진 이 서피스를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총량은 이 서피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차지 양과 항상 같다라는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정말로 성립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 차지에 대해서는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차지가 이렇게 랜덤하게 이상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점 전화로 분포하게 되면은 걔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쿨롬 법칙으로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쿨롬 법칙에 의해서 발생한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공면에서 적분을 하면은 이게 성립하는지 금방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이도록 하죠. For a point charge. For point charge 이게 그 charge가 어떤 한 예로 이렇게 point charge라 그러면은 얘가 일렉트릭 필드를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이 필드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Q 나누기 R 제곱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이게 원점에 존재한다고 할게요. 얘가 원점에 존재한다고 할 때 얘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어떤 공면을 잡는데 공면을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 공면을 생각할게요. 반지름이 R, 라지 R인 구 공면을 임의의 공면을 생각하면은 이 공면을 빠져나가고 있는 총 일렉트릭 필드 아웃플럭스 양은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이 구면의 서피스에서 총 적분을 하면은 일렉트릭 필드는 다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r 제곱인 스몰 r 제곱인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항상 라지 r이니까 얘는
캐피탈 R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레이디얼 방향이에요. 지금 찰지가 원점에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레이디얼, 뻗어나가는 방향인데 그것과 이제 DS를 하면은 DS는 이제 구의 그 표면에서의 작은 디퍼런셜 에어리어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얘의 DS는 방향은 레이디얼 방향이고 역시 얘의 면적은 이게 R이고 이게 이만큼이 이 길이가 그러니까 이 길이가 R 곱하기 D 세타죠. 그리고 이 길이는 R 곱하기 사인 세타의 D 파이죠. 그러니까 이 디퍼런셜 에어리어의 면적은 DS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 D 파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쓰면은 DS의 방향은 여전히 R 방향이고 얘의 면적은 R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죠. 얘를 우리가 세타의 경우에는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거고 파이의 경우에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수행하면은 R과 R이 얘는 내적하면은 그냥 1 되죠. 내적하면 1 되고 날아가고 R제곱과 R제곱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이제 상수항이 튀어나오면 4파이 엡실론 나누기 Q가 튀어나오고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를 적분한 것과 0부터 2파이까지 파이를 적분한 거가 나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파이를 적분하면 얘는 그냥 2파이고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2니까 우리가 엡실론 제로 나누기 Q가 돼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이야기한 것과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적어도 이 심플한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이 심플한 찰지가 그냥 원점에 존재하는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가우스 법칙이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 찰지가 그냥 한 점에 존재하는 이런 심플한 구조가 아니라 이상하게 존재하는 그 찰지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심지어 이 서피스를 우리가 이런 단순한 구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복잡한 모양을 잡아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굉장히 펀더멘털한 법칙입니다. 근데 이거가 항상 이 가우스 법칙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어떠한 찰지 분포를 잡던 아니면은 어떠한 구 표면을 잡던 폐곡면을 잡던 항상 성립하니까 이걸 이렇게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얘가 다이버전스 티오리움을 적용해서 S 일렉트릭 필드 DS는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오리움을 적용하면은 다이버전스 티오리움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벡터 필드의 표면에서의 적분은 이 벡터 필드를 다이버전스 한 거에 그 내부에서의 부피 적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구의 경우에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바깥에서 적분했어요. 바깥에서 적분했는데 다이버전스 티오리움에 의하면은 모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얘가 잠시만요. 얘가 그냥 이 필드의 적분이 아니라 다이버전스 일렉트릭 필드의 이 S로 인해서 둘러싸인 부피 V에서 이 내부가 이제 부피예요. S는 이 V의 표면이고 이 V에서 이 다이버전스 일렉트릭 필드의 부피 적분과 같다. 이게 다이버전스 티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성립돼요. 그리고 우리 차지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차지의 이 구면이 되는 어떤 이 폐곡면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총 차지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는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Q인데 Q가 로 곱하기 dV로 쓸 수 있죠. 로 V는 이때 로 V는 볼륨 차지 덴시티라는 걸 이용해서 쓸 수 있죠. 이건 단위 부피당 차지가 얼마나 분포하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 볼륨 차지 덴시티의 부피 적분으로 여전히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등식이 어떠한 공면을 잡건 어떠한 차지 분포를 갖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인테그럴 값이 항상 그 v의 선택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은 이 인테그럴 되고 있는 적분항이 서로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버전스 오브 일렉트릭 필드가 엡실론 제로분의 로우 v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우스 법칙이라고 불러요. 가우스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위에 것과 아래 것과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위에 것과 아래 것이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는 이거를 적분 형태로 쓴 거고 얘는 이제 미분 형태로 썼을 뿐이에요. 의미는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differential form of 가우스 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다이버전스가 차지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걸 우리가 읽자면은 그렇죠. 이 수식을 읽자면은 뭐냐면은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차지라는 거죠. 근데 다이버전스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였죠? 다이버전스의 물리적인 의미는 어떠한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의미하는 것은 이 벡터 필드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발산적인 소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여기에 넣고 생각하면은 이 필드에 발산하는 소스는 차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 필드를 발산하게 만드는 소스는 차지라는 거죠. 그게 우리 다이버전스의 물리적인 의미였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차지는 만일 포지티브 차지가 있으면은 얘는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발산하게 하는 소스로 작동을 하죠. 이거가 이 뜻이 의미하는 바예요. 가우스 법칙이 의미하는 바는 일렉트릭 필드에 이렇게 발산하는 소스는 차지라는 거예요. 차지가 그래서 포지티브라면은 이런 식으로 소스 역할을 하고 만일 네거티브라면은 얘가 일렉트릭 필드를 빨아들이는 싱크 역할을 하겠죠. 그것도 이 다이버전스 일렉트릭 필드가 차지라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죠. 차지가 포지티브면은 얘가 다이버전스 일렉트릭 필드가 포지티브니까 얘가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는 소스 역할을 할 거고 차지가 만약 네거티브라면은 일렉트릭 필드를 빨아들이는 싱크 역할을 할 텐데 그거가 지금 이 의미죠. 그죠? 그래서 포지티브 차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발산하는 소스 역할을 하고 네거티브 차지는 일렉트릭 필드를 빨아들이는 싱크 역할을 한다.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이 수식 하나 가우스 법칙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의 이 다이버전스 소스는 차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우스 법칙이 꼭 이런 식으로 뭐 차지의 생김새가 분포가 시메트릭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차지의 분포가 딱 구형적으로 시메트릭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쉐입으로 존재해도 성립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서피스 가우스 법칙을 이야기할 때 이 서피스를 우리가 임의로 잡아주는데 임의로 잡아주는 이 서피스가 꼭 이런 식으로 시메트릭할 필요가 없어요. 구형은 굉장히 시메트릭한 구조죠.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임의로 이상한 구형 그 모양을 잡더라도 이 식은 어쨌든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뭐 여기에 10 나노쿨롱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5 나노쿨롱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우리가 S로 감쌌어요. 감싼 다음에 그래서 이제 10 나노쿨롱과 마이너스 5 나노쿨롱이 모두 이 S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은 이 S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아웃플럭스 양을 총 적분하면은 사실 이걸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적분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수식이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서피스에서는 뭐 10 나노쿨롱을 이렇게 밀 거고
5 나노쿨롱을 이쪽으로 뭐 잡아 당길 테니까 실제 일렉트릭 필드는 뭐 아니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10 나노쿨롱이 밀고 마이너스 5 나노쿨롱은 잡아 당길 텐데 그거는 뭐 크기가 많지 않을 테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각 이 서피스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다 구해야지 우리가 이런 거를 얘 토탈 아웃플럭스를 다 우리가 뭐 정할 수 있겠죠. 정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이게 실제로 이걸 적분 이밸류에이션 하려면은 아무튼 좀 복잡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죠. 사실 점 차지로 두 개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일 어,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차지가 분포한다 그러면은 이 각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어려울 텐데 그 적분 값은 아무튼 얘를 이 서피스 S 위에서 적분한 값은 이 일렉트릭 필드 분포가 각각 각 점에서 어떻게 되던 간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미리 알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10 나노쿨롱 빼기 5 나노쿨롱의 엡실론 제로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 나노쿨롱 나누기 엡실론 제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분을 일일이 우리가 다 손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을 안다면은 이 각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분포할 수 있나요?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적분값을 알았어요. 적분값을 알았으면은 역으로 이 각각의 점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모르겠죠. 그건 복잡해요. 그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쿨롱의 법칙을 두 번 써서 서로 더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그 차지의 분포가 굉장히 시메트릭하거나 차지의 분포가 굉장히 시메트릭하다면은 우리가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각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분포도 심지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를 들어서 포인트 차지의 경우에 Q가 하나 있어요. Q가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우리 가우스 법칙을 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쿨롱의 법칙을 살짝 모른다 치고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이 차지 값을 일렉트릭 필드 값을 알 수 있나 보죠. 알 수 있어요. 어, 제가 까먹기 전에 말하면은 가우스 법칙은 그래서 쿨롱의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냐? 여러분 동치라고 거의 생각하면 돼요. 이 지금 얘가 일렉트릭 필드가 이 어떤 내적이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 그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표면에서 이런 식으로 적분할 때 얘가 이 안에 있는 차지 나누기 엡실론 제로가 된다. 이거는 이 가우스 법칙은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사실 유도할 수 있어요. 쿨롱의 법칙에서 사실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이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둘이 서로 거의 동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유도는 제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는 안 할 텐데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렉처 노트에는 어펜딕스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가우스 법칙이 그 쿨롱의 법칙이랑 생김새는 굉장히 다른데 그것이 그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아니면은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또 쿨롱의 법칙이 유도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 차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포인트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구하려면은 당연히 쿨롱의 법칙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지만 우리가 이제 쿨롱의 법칙을 살짝 모른다고 가정하고 잠깐 동안 우리 가우스 법칙으로부터도 이걸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임의의 점 P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에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은 결국에 이제 얘를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내적한 거가 내적이 아니라 적분한 거가 어떤 서피스 위에서 적분한 거가 이거에 이 서피스에서 둘러싸여진 차지 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피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떤 서피스를 잡을 것인가, 서피스를 어떻게 잡고서 이 적분을 적용해서 이 등호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일렉트릭 필드를 유추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서피스를 정할 때 핵심은 이 그 차지 분포의 시메트리를 최대한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Q가 이 차지 분포가 spherically symmetric하게 존재하잖아요. spherically symmetric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차지를 여기에서 보는 거나 이 아래에서 보는 거나 옆에서 보는 거나 이 위에서 보는 거나 다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얘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도 spherically symmetric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이나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값이나 얘를 이제 같은 거리만큼 딱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값이나 같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값이 같을 건데 그 값이 어떻게 같을 것이냐 그것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이 일렉트릭 필드 값은 이 시메트리시티에 의해서 우리가 R 성분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왜 R 성분밖에 가질 수 없냐? R 성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디얼 성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만큼 뭐 이렇게 내려가는 앵글 성분으로 성분을 많이 갖는다 합시다. 많이 가지면은 바로 우리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가 얘를 이런 이 팩맨을 토대로 우리가 미러링을 하면은 미러링 하고 나면은 그 소스도 이제 미러링이 될 텐데 소스도 같이 미러링이 됐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도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얘 일렉트릭 필드 분포가 만일 이런 각도 방향으로 앵글 방향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얘를 미러링을 하면은 얘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로 모순에 직면하는 게 이 미러링을 하고 나서도 소스는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변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앵글 성분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일렉트릭 필드는 이런 식으로 레디얼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는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찰지는 원점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레디얼 성분만 가질 때 지금 이제 여전히 풀어야 되는 숙제는 이 레디얼 성분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 레디얼 성분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제 적용해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surface S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surface를 우리가 가우시안 surface라고 그러는데 그 가우시안 surface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 똑같은 지금 우리가 점 P가 원점으로부터 혹은 이 차시로부터 거리 R만큼 있다 그러면은 이 거리 R만큼 똑같은 거리를 갖는 이 구면을 전부 다 우리가 그 S 가우시안 서피스로 잡을게요. 가우시안 서피스예요. 그리고 이 가우시안 서피스에 대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전부 다 적분하면은 그거가 이제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서피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차지양 나누기 엡실론 제로가 돼야 되죠. 자, 이걸 그래서 이밸류에이트 해보면은 이걸 이제 서피스 인테그럴을 서피스를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이 서피스 인테그럴이 이 구조의 시메트리에 의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이밸류에이트이 가능해져요. ER에 굉장히 비례해서 딱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서피스 위에서 이 구면 위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이걸로 일정하단 말이에요. ER 방향 R 방향의 이 R 값으로 일정한데
이 R이 여기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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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로부터의 상대적인 그 각도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 ER이 사실 상수예요. ER이 상수라는 게 굉장히 큰 지금 이 적분이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져요.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R이 그냥 얘가 상수이고 얘가 컨스턴트예요. 그리고 DS죠. surface integral 하면은 surface integral의 differential area는 다시 한번 r 방향 그 방향은 r 방향이고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되겠죠. 이때 제가 r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라지 r로 했으니까 이렇게 r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다시 1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보면은 2r 곱하기 r 제곱 사인 세타의 적분 곱하기 d 파이가 되죠. 그래서 얘는 2파이고 얘는 2가 돼서 우리가 4파이 r 제곱 2r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r은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 4파이 r 제곱분의 엡실론 제곱분의 q가 돼야 된다. 그리고 r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2r이니까 얘가 일렉트릭 필드는 2r 곱하기 r 방향 벡터, 유닛 벡터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이걸 유도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쿨롱의 법칙과 똑같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사실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쿨롱의 법칙을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쿨롱의 법칙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쿨롱의 법칙에서부터 가우스 법칙도 유도할 수 있다. 그 유도 과정은 appendix를 참고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지금 일렉트릭 필드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사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피니트 라인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과 프린시플 오브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잘게 나눈 다음에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더하기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더하기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 이런 식으로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그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적분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죠. 좀 어려웠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해보도록 하죠. 적분 이렇게 복잡하게 선적분을 할 필요 없이 우리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비교적 훨씬 쉽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차지 덴시티가 로 L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거리가 로만큼 떨어졌을 때 그 적분 여기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이 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구했을 때 얘가 이 로 성분만 갖고 이 로 성분이 뭐 로에 대해서 비례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었어요. 일렉트릭 필드 값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로의 거리에 반비례해서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거가 실제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nfinitely 긴 라인 차지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는 이유는 여전히 똑같은 이유죠. 우리가 지금 서피스 이 차지 덴시티가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존재하니까 이 선을 따라서 존재하니까 이 구조는 cylindrically symmetric한 구조죠. 이거를 여기서 보나 아니면 여기서 보나 이렇게 360도로 돌려가면서 봐도 cylindrically symmetric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뭘 생각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얘를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기술하는 것이 좋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cylindrical symmetric한 구조니까 얘를 기술할 때 best choice of coordinate를 생각할 때 그 coordinate space는 cylindrical coordinate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얘가 구형적으로 시메트릭한 게 아니라 이 원통형적으로 시메트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ylindrical coordinate로 생각하기로 하고,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그 다음에 방향을 유추해 보면은 guess of 이 필드 다이렉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얘 일렉트릭 필드 분포를 알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 가우스 법칙을 어쨌든 적용하려면은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잡는 것이 제일 좋을지 생각하기 위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을 일단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얘가 이 라인 차지가 만들어내는, 꼭 각각의 차지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지식이 없다면은 얘가 일렉트릭 필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전혀 사실 모르겠죠. 모를 텐데 우리가 사실 쿨럼 법칙을 아니까 쿨럼 법칙을 약간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쿨럼 법칙을 우리가 절대 모른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값은 구하겠지만 쿨럼의 법칙도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려면 가우시안 서피스를 정해야 되는데,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을 때 우리가 쿨럼의 법칙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 필드의 대략적인 방향을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논리에 따라서 여기에 이 필드의 방향은 이 로우 방향이 돼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왜냐면은 다른 방향들은 여기에서 만드는 것과 이 반대 방향에서 만드는 것과 서로 캔슬돼서 C 방향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필드는 사실 로우 방향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그린 법칙, 아니 그래, 쿨러 법칙을 이용해서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안 다음에 가우스 법칙이 이제 하는 역할은 이 로의 크기가 얼마나 클 것인가, 얼마나 작을 것인가를 이제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을 차례인데, 가우시안 서피스를 폐곡면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렇게 원통형으로 잡을게요. 원통을 잡으면은 원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필드 플럭스를 다 더하려고 그래요. 근데 더하려고 해보니까 지금 여기 이 서피스가, 이 가우시안 서피스가 이 원통의 윗면, 옆면, 아랫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윗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일렉트릭 필드의 양은 얼마인가요? 윗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일렉트릭 필드의 양은 0이죠. 왜냐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다 이 로우 방향이잖아요. 이 로우 방향이니까 얘가 어떤 그 서피스 인테그럴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하려면은 이 서피스와 좀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C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데 C 방향이 항상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벨리에이션 하는데 얘가 내적이 0이 아니려면 일렉트릭 필드와 이 서피스 에어리어의 방향과의 이런 같은 성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든지 좀 같은 성분이 있어야지 0이 아닌데, 이게 수직이잖아요. 수직하면 내적이 0이니까 사실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은 컨트리뷰션이 전혀 없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토탈 에어리어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아웃플럭스 양을 총 구하면은 얘는 결국에 뭐만 남냐면은 사이드 면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값만 남습니다. 사이드 면만 남아서 얘를 이벨루에이트 해보려고 하면은 얘가 이 로우 성분밖에 없고, 이제 디퍼런셜 에어리어, 옆면에서의 디퍼런셜 에어리어는 로 곱하기 방향은 로우 방향이고 ds의 크기는 로 곱하기 d 파이의 dc죠. 그죠? 왜냐면 옆면에서의 그 크기는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d 파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 길이가 로 곱하기 d 파이고
얘는 DG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어리어는 로 곱하기 D5 곱하기 D0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얘가 1이고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고 C는 우리가 뭐 이 길이를 어, 델타 L이라고 합시다. 그럼 0부터 뭐 델타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은 뭐만 남냐면은 로우는 지금 로우가 이 직선 그 라인 차지로부터의 거리죠. 그래서 그냥 로우라고 할게요. 로우가 나오고 d파이는 2파이가 나오고 dc는 dg가 나오죠. 델타 g가 나오죠. 델타 L이 나오죠. 이 선의 길이. 얘가 이거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찰지의 총량이죠. 이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둘러싸여져 있나요? 이 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찰지의 양인데 그거는 이 라인 찰지 덴시티가 로 L이니까 로 L 곱하기 델타 L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로 L 곱하기 델타 L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로우의 값은 뭐가 돼야 되냐? 2파이 로우분의 로 L이 돼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결론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consistent with our previous 유도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더 evaluate 하기 쉽나요? 이게 훨씬 쉽죠. 전에 적분할 때 되게 복잡했잖아요. 얘를 아주 잘게 나눠가지고 이걸 다 더하는 적분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 적분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